안녕하십니까? 네, 미래 상상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네, 화개차 월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제 10월이네요. 내일은요. 시간 참 빠르죠.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식 텔레그램 방에 좋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네. 무슨 기사인지 아시나요? 음원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좀 잘 아시나요?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티켓소켓 코리아와 청하연 미디어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SNS 이런 통합 플랫폼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회원분들이 저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인데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또한 이 기사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기사가 뉴스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몇 줄 나오는 거 말고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음원 시장들은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원을 제공하는 음원 스트리밍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멜론, 벅스, 엠넷, 지니, 그 다음에 소리바다 이런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LP판이나 테이프나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이제 지금 LP판을 거쳐서 CD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혹시 CD로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나 이런 것들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요즘 새로운 신차에는요, 옛날에는 다 이 CD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게끔 데크가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 차에도 CD 플레이어를 구동할 수 있는 데크가 없어요. 뭘로 해요? 그냥 USB에다 꼭 담아 그냥 꼽아놓으면 음악 들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을 그냥 블루투스로 그냥 딱 페어링을 해가지고 그냥 차에 스피커로 들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음원 서비스를요, 내가 그냥 통신사를 쓰면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공짜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언제든지 검색을 해서 그 음원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가수들이 실제로 앨범을 내거나 신곡을 발표를 하게 되면 CD를 제작해서 뭘 만들질 않아요. 그냥 디지털 앨범이라고 해서 음원만 발표를 하고 그게 실제로 스트리밍 시장에 그냥 등재가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저작권료를 받죠. 곡당. 그 사람들이 많이 스트리밍을 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건당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수수료는 누가 먹어요? 그 플랫폼 주인, 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금액들을 다 먹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BTS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BTS라는 그룹이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학창 시절에 있었던 비틀즈보다 훨씬 더 높은 명성을 갖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또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아시아의 굉장히 작은 국가에서 그 남자 아이돌 가수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높은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게 어떤 이유냐면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들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멜론이나 벅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들어가서 내가 검색한 다음에 그냥 음원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돈을 내고 내가 그 사이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인터넷망이나 이런 과금 결제가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그거를 듣고 그거를 과금을 내가 나 돈 내고 들을게 해도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해외 결제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해외 결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를 막 듣고 싶은데 그걸 과금을 하거나 뭔가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만 음원을 제공하지, 그렇지 않은 곳에다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막 카피해서 막 날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의 BTS나 이런 친구들이 해외에 가서 자기 앨범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냐? CD를요, 거기에서는 판매가 돼요. 왜? 음원을 쉽게 들을 수 없거든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장에 왔어. 몇만 명이 있는 큰 그 공연장이나 이런 곳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제 요번에 콘서트를 합니다라고 딱 띄우면요, 몇 초 만에 그냥 솔드아웃돼요. 뭐 며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립니다라고 딱 올리면 그냥 순간 그냥 매진이에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비싼 프리미엄을 주면서 암표를 막 팔리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뭘 공연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음원을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BTS가 자기네 음원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 올린 것들을 자기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멤버별로 막 올려요. 유튜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노래 괜찮다. 저 안무 너무 멋지다. 저기 누구야? 그러면서 조금씩 알려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됐는데, 그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왜? 유튜브에는 영상을 업로드시키면 업로드된 거에 따라서 광고가 따라붙고 거기에 대한 뭐 과금이나 이런 것들도 막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익을 누가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가 다 먹죠. 실제로 아티스트한테 많이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멜론도 아니고 벅스도 아니고 지니도 아니고 청하연 미디어라는 회사하고 뭐 이렇게 제휴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다 기사 없으니까 별 이상한 듣도 보지도 못했던 회사하고 이렇게 뭐 제휴했다고 기사를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청하연은 올해 2월 달에 6번째 음원 스트리밍 제공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이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이 있냐면 NFC로 자기의 어떤 음원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로 그냥 내가 딱 대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이 카드 기반형의 NFC를 활용해서 음원 제공을 해주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유명한 팝 가수의 그 공연이나 이런 것들 이번에 티켓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규어에다가 실제로 NFC 칩을 넣고 내가 좋아하는 팝 가수의 피규어에다 내 핸드폰을 싹 갖다 대면 내 핸드폰에는 NFC를 이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인식하는 기능이 핸드폰에 다 있어요. 딱 갖다 대면 여기에 피규어 안에 들어가 있는 NFC 칩이 이 가수의 노래가 이미 거기에 딱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연결이 되면서 그 사이트와 같이 딱 연결이 돼요. 또 사이트가 바로 딱 떠버려요. 그리고 그 가수의 음악이 그냥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음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내가 그거를 가입하고 월 회비를 내고 뭐라고 해야 내가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좋아하는 가수의 피규어를 샀는데 그 피규어를 그냥 태그만 하면 노래를 그냥 공짜로 그냥 내가 이번에 신곡 나온 것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원 비용은 어디에 녹아져 있어요? 그 피규어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음악은 공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청하연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주식회사 ARS라는 회사가 음원 판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사장이 또 뭐 음원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설이 길고 왜 이런 설명을 할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해외에다가 서비스를 못해요. 왜? 음원을 해외에다 제공했을 때 이 유저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망을 여기에 국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거를 해외에서 막 하게 되면 돈도 못 받는데 여기 있는 서비스를 막 이용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내가 뭔가 과금을 받아야 되는 유료 서비스는요 다 차단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VPN이라는 것들을 깔아서 우회적으로 내가 마치 우리나라에 없지만 해외 뭐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국내에 IP를 두고 있는 VPN 사업자에다가 딱 해놓고, 내가 여기 VPN 여기 쪽 서울에 있는 곳에다가 딱 찍어놓고 여기를 통해서 접속하는,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접속한다 한들 과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과금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고 그게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음원들을, 한류 음악, K-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지만 멜론이나 벅스나 이런 데서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알리기는 알렸으나 이거를 듣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월 비용들을 받거나 건당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내가 그거를 제공했는데 건당 수수료를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저작권이 있잖아요. 음악에는 아티스트한테 스트리밍 당 얼마의 금액들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불법으로 유통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결제와 함께 이런 내용들이 서비스가 진행돼야 돼요. 근데 티켓소켓 코리아와 청하연의 요번에 그 계약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음원, 전 세계에 많은 음원, 특히 고음질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하연 미디어라는 회사와 티켓소켓 코리아는 실제로 페이스북 상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그거를 알리는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죠? 티켓소켓 코리아가 페이스북 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한류든 뭐든 어떤 음원을요, 그 페이스북 상에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ICS2를 장착을 해서 사람들한테 퍼나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해외에서는요 BTS의 음악을 굉장히 기다려요.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콘서트장에서 막 오거나 뭐 CD가 발매될 때까지 막 기다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하연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딱 신곡 발표가 나온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다 딱 올려서 내가 그걸 내 해외에 있는 친구가 딱 공유했어요. 내가 너무 듣고 싶었던 BTS의 음악이 신곡이 딱 나왔어. 페이스북 상에. 근데 그걸 듣는데 보통은 어떤 음악을 들으려면 내가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데 페이스북 상에 딱 공유가 되는 걸 듣는데 돈을 안 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내가 안 그래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 왜? 내가 너무 듣고 싶었던 거 내 친구도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하고 막 나눠 듣고 싶어. 좋은 음악은
서로 공유해서 같이 듣고 싶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를 공유해서 듣고 싶은데 그거를 다른 친구한테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내가 내야 되는 월 스트리밍 비용 있죠. 월 정액 비용들을 대신 광고비로 내주는 거예요. 우리 공짜로 받잖아요. 10%씩 얼마씩 할인 받잖아요. 리워드로. 그거를 음원을 들을 때 페이스북 상에서 내 음악을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공유한 사람은 음악을 공짜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수가 있겠죠. 많이 공유하면 공유한 거에 대한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클릭당 좋아요와 공유가 굉장히 많은 거는 그 컨텐츠에는 뭐가 붙어요? 앞에 광고가 붙어요. 그 광고를 100만 뷰, 1000만 뷰, 막 1억 뷰까지 막 클릭이 되면 광고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럴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건당으로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광고비가 받으니까. 페이스북으로 앞으로 음원을요. 기존에는 대기업만이 그 수익에 대한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음원을 할 수 있는 판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 결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만이 실제로 거기에 올려놓고 매월 결제 수수료, 뭐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을요 거기다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하연은 실제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을 상대로 돈을 내지도 않고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비를 안 내잖아요. 왜? 광고비는요 기업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홍보할 때만 광고비를 내요. 하지만 유저가 그 컨텐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페이스북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유저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페이스북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내가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걸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도 과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보거나 실제로 좋아요와 여러 가지 클릭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혜택을 봐요?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기업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광고비를 그동안에는 정산을 해서 주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어.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 광고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는지를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대기업은 그런 부분들을 광고비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그 플랫폼 주인한테 줬죠. 근데 이 ICS 툴은 뭐예요? 실제로 유저들이 내가 갖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 친구한테 자의적으로 공유를 해요. 그 공유한 거를 그 공유한 대가를 소비자들한테 주는 게 ICS 툴입니다. 왜? ICS 툴을 장착한 걸 누구로부터 공유가 돼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음원 시장에 전 세계 음원 시장이 연간 50조 원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음원 시장이 50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음악들의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 상에 막 공유되면서 광고비까지 같이 얹어진 상태에서 음원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면 훨씬 더 시장화 상승이 커질 겁니다. 왜? 좋아하는 음악들이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SNS상에 서로 공유하면서 음악을 공짜로 들어. 그 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광고주들이 내게 될 겁니다. 음악 비용은 광고주가 내요. 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처음에 받던 그 광고비, 클릭당 광고비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공유한 사람에게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순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로 가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해외의 어떤 유명한 그런 무슨
이런 음원을 막 이렇게 제작하는 제작사들이나 이런 프로듀싱 하는 곳에다가 막 의뢰를 해서 당신네 나라에 우리 노래 좀 홍보도 좀 해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해요? 페이스북 상으로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티켓소켓 코리아에 와서 나 우리 것도 여기에 좀 우리 신곡을 띄워서 좀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SM이나 YG나 JYP나 이런 회사가 역으로 이쪽으로 와서 제안을 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에 우리의 K-팝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것이 알려졌을 때 그리고 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청와대에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월정액 서비스나 이런 거를 해외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해외 결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실제로 PG를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 결제하는 건들을 정산해서 업체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글로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도 결제 버튼으로 카드가 아니라 결제 수단을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적용이 돼서 음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결제는 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하고 싶었던 리브라보다 먼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기사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었던 실제로 SRC나 ICS나 이런 툴들이 비단 내가 페이스북상에서 어떤 것들을 그냥 공유하고 상품을 리워드를 받는 것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적용 분야가 실제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음원 시장에 적용이 됐을 때 국경을 넘어서서 결제를 얼만큼 정확하게 결제를 하고 그걸 정산하고 그걸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음원 시장에 대한 파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건 뭐다?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 망이나 이런 망들이 국내 망을 쓰는 것들을 해외에서 접속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과금해야 될지도 아무런 가이드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못했어요.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대요. 국제 PG가 있으면 글로벌 PG가 있으면 이 글로벌 PG를 통해서 해외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결제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플랫폼은 처음 보는 사이트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22억 명의 세계 인구가 쓰고 있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음원을 공개하고 여기에 런칭이 됐을 때 어떤 가수들의 음원이 폭발적으로 홍보가 되고 알리게 될 겁니다. 더욱더 K-팝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 K-팝 시장이 이번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행위를 홍보를 하는 행위는 누가 해요? 위빌 파트너스 회원들이 실제로 음원을 퍼나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K-팝을 퍼나르는 걸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음원 시장에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아직 세상에 없던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도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작은 회사가 글로벌 라이센스를 갖고 이 서비스를 최초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이면서 음원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그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티켓소켓 코리아 청와연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사업은요, 실체가 없거나 또 허접한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중요하고 또
어떤 시장에 정말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런칭을 하는 그런 마케팅 군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SRC나 ICS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유하고 했었던 것처럼 이제 실전이 되게 되면 더욱더 큰 세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실전에서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우리 그런 SRC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시고, 그동안에 페이스북이나 ICS 관련해서 내가 대충 얼렁뚱땅 공부를 했으면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 내용들을 철저하게 듣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공유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동안은 진짜 좋은 소식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좋은 소식들이 10월에 많이 기대하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